새끼를 품은 채 그물에 갇혀 몸부림치다 죽어갔을 어미 상갱이의 피해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지난 겨울 제주 해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상갱이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상갱이의 사체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많은 상갱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오랜 세월 해녀들의 삶을 지탱해온 생명의 보고. 제주 바다는 다양한 해양 보호 생물종을 품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의 평화로운 자맥질과 남방 큰 돌고래떼의 힘찬 질주를 만날 수 있죠. 제주대학교의 김병엽 교수는 요즘 또 하나의 해양 보호 생물종을 해안가에서 종종 만납니다. 죽은 채 해안가로 떠밀려 오는 상갱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길이 없을 때는 고래 사체를 발견해도 거리가 워낙 멀거나 들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 장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돌무덤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묻을 곳을 찾아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묻었었죠. 지난 겨울 제주 해안가에는 50여 마리의 상갱이 사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사체를 수습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겨울을 보내야 했죠. 지금 상갱이 보관하고 있는데. 비교적 온전한 상갱이 사체는 연구를 위해 냉동고에 보관해뒀습니다. 보시면 이게 새끼가 태어난 지 거의 한두 달 정도 된 개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어구에 혼액돼 가지고 이제 그 압사돼 가지고 이제 거의 죽은 걸로 이제 그 밝혀졌고요. 붉은 바다 거북처럼 상갱이도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추워. 미쳤나. 우리나라에서는 상갱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갱이의 습성과 일생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할까요? 그래서 이영란 팀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검에 참여합니다. 여기 이쪽 아예 피부 없네? 치아와 혈액을 채취하고 피부와 근육 샘플을 잘라냅니다. 뽑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상갱이의 삶의 궤적을 찾는 일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한국에 있는 상갱이는 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몇 살에 뭐 어느 정도 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런 그런 이제 정보가 쌓이겠죠. 그럼 뭐 나중에 얘네들이 혹시 뭐 변하게 된다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정상 참고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갱이의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그 혼액이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으면 이 기관이랑 기관지 내에 이런 포말이 생겨요. 그물 안에서 얘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폐호흡을 하는 상갱이는 그물에 잠기면 1분 안에 질식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엔 3살 미만의 어린 상괭이 사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괭이 혼획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어구는 안강망.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안강망에 상괭이 탈출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탈출 장치는 상괭이가 그물에 걸리더라도 다시 그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조류가 센 지역에 설치되는 안강망은 수중에서 곡갈 모양으로 길게 펼쳐집니다. 먹이를 쫓던 상괭이들은 세찬 조류에 휩쓸린 물고기떼를 따라 그물에 걸려드는데요. 그물 중간에 탈출 장치를 설치하면 상괭이가 그곳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괭이 탈출 장치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안강망 쳐놓은 것 같아요. 연안 안강망. 아마 이 그물 안에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상괭이가 만약에 들어가서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영란 팀장이 연안 안강망이 설치된 바다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둘, 셋 하면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직접 확인한 안강망의 규모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물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구 폭이 40m, 길이가 130m에 달하는 안강망. 규모도 큰데다 시야가 나빠 그물 속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 안강망은 어떤 특정 종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안강망은 뭐가 주로 잡는 종인가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이 조류에 밀려오는 모든 수산물을 다 잡으니까 아주 조그만한 새우서부터 상괭이까지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잡히는 거죠.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서해에 사는 상괭이 중 60%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바다에서만 연간 1,100마리의 상괭이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중 약 81%가 바로 안강망에 의한 혼획입니다. 조류가 약할 때지만 물살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셌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물이 여기까지 가면 여기 그물이네 여기 그물이네 이렇게. 그럼 혹시 뭐 탈출망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 불가능해. 아.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해 안강망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바닷속을 훑고 올라온 그물에서 어획물이 쏟아집니다.
깊은 바다에선 보지도 못한다는 상괭이. 이 어선은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상괭이 탈출 장치를 부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원망이 큽니다. 해수부에서 차라리 저희 어업권을 가져가서 보상을 해주고 차라리 어업을 하지 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경이가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민들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해서 무분별하게 행정만 이렇게 막 앞세워가지고 하라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괭이를 살리기는커녕 어획량만 줄었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 해수부에서 지침으로 말한 상경이 돌출망입니다. 이게 상경이 돌출망이고 이게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3m를 열으라고 지금 이거는 길이로 지금 해제하고 있는데 한 3m 20 정도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부터 더 강압적인 조치를 내놓는다면 저희 어민들도 더 강압적으로 더 해라 그러면 정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돈 벌려고 나오는 건데 뭐 솔직히 말해서 상경이 살리려고 어민 죽인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상괭이를 왜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상괭이는 바다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점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1차 플랑크톤들이 산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3차 먹이사슬에서 기초가 되니까 어업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산 자원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괭이는 생태계를 지탱하는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상괭이가 오래도록 살아있어야 인간도 바다의 풍요로운 혜택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